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5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AI 홈을 공개하며 일상으로 들어온 AI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미래형 도시 우분시티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뽐냈습니다. CES 개막이 우울했던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양자암호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잇따랐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서울 수도권 중견건설사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5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AI 홈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일상 구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도 CES의 화두는 인공지능. 지난해 AI 기술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AI 기술이 얼마만큼 실생활에 가깝게 적용됐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성과 LG 모두 AI가 바꾸는 편리한 일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전과 사물이 연결된 AI 홈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일상 속 개인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는 맞춤형 AI를 통해 미래형 주거 공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CES에서 독자적인 보안 솔루션 녹스와 AI 음성 비서 빅스비, 다채로운 스크린 가전들이 어우러진 차세대 홈 AI 환경을 선보입니다. 홈 AI는 무엇보다 집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집안일은 물론 에너지 소비까지 알아서 줄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를 파악해 에어컨 색이나 TV 음량을 줄이는 등 가전 기능을 제어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를 인식해 푸드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도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음식 레시피를 추천받아 고르면 오븐을 예열해주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부족한 식재료를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 미국 시장에 도입한다는 계획. LG전자는 사용자의 심박수와 기침, 호흡 등을 분석해 집안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개인의 목소리를 인식해 사용자 취향의 컨텐츠를 보여주고 환경을 감지해 가습기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양사 모두 AI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홈의 무대를 가정을 넘어 모빌리티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대차 그룹과 협력해 차량 위치를 찾고 미리 시동을 거는 기술을 공개했고 LG전자는 운전자의 시선과 표정 등을 기반으로 졸음과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는 기술 등 미래형 모빌리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가정용 AI 로봇을 올해 상반기 출시하고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집안에서부터 차량,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개발과 AI 데이터 센터 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3년 연속 CES 현장을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SK하이닉스는 HBM 생산으로 AI 시대 글로벌 키플레이어로 떠오른 가운데 HBM3 16단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또 SK그룹 4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꾸린 전시관에는 새 AI 비서 에스터를 공개하고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등 AI 혁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CES 2025의 핵심 주제인 인공지능 기술은 모빌리티에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5년 전 처음 제시했던 미래형 도시 우분시티를 공개했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를 선보이며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Urban City is a place where people can invent and develop all kinds of new products and ideas. It's living laboratory where the residents are willing participants, giving inventors the opportunity to freely test their ideas in a secure, real-life setting.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미래형 도시 우분시티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우분시티는 아키오 회장이 토요타를 자동차 기업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게 만든다며 5년 전 제시한 21만 평 규모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모빌리티가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사람, 물건, 정보, 에너지를 움직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것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입주민의 귀가를 확인하는 드론, 고령자와 산책하는 AI 반려동물, 빨래를 개는 로봇, 도쿄와 우분시티로 오가는 에어택시까지 다양한 미래 기술의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일본 히가시 후지 공장 부지에서 1단계 건물이 완성된 만큼 올가을 토요타 임직원을 포함한 36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키오 회장은 추후 2,00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틴 룬스테트 볼보그룹 사장도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볼보가 탈탄소화를 위해 수립한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구현 중인 기술이 공유될 예정.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는 2026년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 제로 시리즈 2종을 CES에서 첫 공개하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의 자회사 샤오펑 에어로 HT는 2026년 양산을 앞둔 모듈식 비행 자동차인 플라잉카로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MW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를, 현대모비스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등 정보가 펼쳐지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로 운전자가 주행 중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CES 개막은 우울했던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코스피 2,500,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데요.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로봇, 양자암호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던 우리 시장. 새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2,52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 지수도 올라 7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서 외국인은 1,57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의 사자 행렬이 최근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서도 78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장에 박했던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사흘째 매수 포지션을 쌓아가는 수급 방향으로 돌아섰기에 셀코리아가 일단락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주와 양자암호,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5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기술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오른 점 역시 우리 증시 상승 모멘텀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도 전일 약 4개월 만에 9%대 강세를 보인 데 이어 오늘도 장중 2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등 2차 전지주와 소부장 종목들 전반이 날아올랐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꼽히는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주요 주제로 다뤄질 로봇 관련주와 양자 암호 관련주도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3일에서 16일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등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 해군과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조선주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새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잇따랐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서울 수도권 중견건설사로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말 60억 원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 업계에선 미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일부 현장의 대규모 미분양 등의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미수금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2020년 719억 원에서 2023년 214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이 미분양에 나서는 등 건설 대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지방에서 시작된 건설사 유동성 위기는 수도권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건설업체는 30곳,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방에만 몰려있던 부도업체들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건설사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8,644가구, 전달 대비 1.8% 늘어난 수치로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놓고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은행권이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재개하는 등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된 가계대출 빗장이 새해 들어 열리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은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에서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0일부터 6개월간 중단했던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와 모기지보험 취급을 재개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잠정 중단한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신청을 재개하면서 가계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연초가 되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이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연말보다 연초에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만 변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오는 7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당국이 올해부터는 특정 은행이 목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길 경우 페널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지난해와 비슷하게 가계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서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를 지속 가능 항공유, 사프라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사프 사용 의무화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내 정유사들도 사프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정유업계가 사프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프란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를 말합니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서 쓰게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7년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 예상 규모는 우리 돈 약 29조 원. 2021년과 비교하면 6년 새 29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항공유의 사프를 최소 2% 배합해야 합니다. 2030년엔 의무 배합 비율을 6%, 2050년엔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2050년 전체 항공유를 사프로 교체한다는 목표입니다. 국내도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사프 1% 이상을 혼합하도록 한다는 계획. 커지는 사프 시장은 정유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사프는 일반 항공유와 비교해 통상 4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기존 석유 제품 생산 공정 라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사프를 생산하는 코프로세싱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없이도 사프 생산이 가능해서입니다. SK에너지는 1월 EU에 사프를 수출했고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9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사용되는 사프를 수출했고 S오일도 지난해 8월부터 인천공항에서 도쿄 하네다로 가는 대한항공 정기항공편에 주 1회 사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실채권 정리회사를 설립해 집중적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PF 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올해 대내외 악재로 건전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NPL 전문회사 설립까지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중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모든 금융기관의 공통과제는 건전성 관리라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건전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 공포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부실자산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7.24%로 1년 만에 2.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9.08%로 같은 기간 무려 3.53%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올해 부실채권 회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절반가량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63개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부실채권 회사 설립을 통해 자산 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협과 수협중앙회도 부실채권을 처리할 대부 자회사를 설립해 부실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협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상황.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신협이 자체적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해 부실채권 회수나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자회사 수협 NPL 대부를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NPL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부동산이라든지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빨리 현금화해가지고 유동화하는 게 필요한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했던 게 이제 회수가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리를 빨리 하려고 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금융권의 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실 채권 정리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수원특례시가 새해를 맞아 신년 브리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혜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신년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약속한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이 완성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비상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지역의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 긴급 민생 경제 안전 대책 TF를 구성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발 제한 구역 일부 해제 결정으로 시작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사업을 통해 100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수원의 4대 하천 정비 사업도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복지 정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원 세빛돌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계획들이 과감하고 포괄적인 만큼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속적인 시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수원 대전환. 시정 목표에 맞게 수원 특례시가 진정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청사진을 넘어 현실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기 김혜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 공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 등의 영향으로 장중 1,45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시 35분께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19.9원 하락한 1,449.8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9.4원 하락한 1,460.3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간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보편 관세 공약을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7.75까지 급락했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강달러 전망이 후퇴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오는 9일 계열사 대표들과 올해 사업 전략 논의에 나섭니다. 롯데는 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신 회장을 주제로 2025년 상반기 VCM을 열 예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VCM에는 통상 롯데제주 대표이사와 실장, 사업군 총괄대표,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왔습니다. 2023년부터 함께 해온 신유열 롯데제주 미래성장실장 역시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한 핵심 사업 경쟁력 회복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혁신과 쇄신, 재무 건전성 확보, AI 활용 강화 등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롯데는 롯데케미칼의 2조 원대 회사채 조기 상환 리스크를 해소한 뒤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과 유휴 자산을 정리하고 바이오, AI 등 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